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 잠시 후에 질문을 좀 드리겠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이재명과 국힘 후보 간의 경쟁이 어떠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여론 실질적으로 조작을 하는 뭐 그런 내용도 이제 좀 이따 여쭤볼 텐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저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쭉쭉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게 착시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아니 그건 싶습니다. 착시가 아니라 현실인데요. 예. 그 현실이 왜 그러냐면 과거에 탄핵 대선 때도 박근혜 탄핵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과 뭐 안철수 의원이 그때 국민의당 호남 기반이었기 때문에 뭐 절반으로 나누고 한다면 그때도 거의 5.5 대 4.5 싸움이었던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5.5 대 4.5가 아니라 5대 5 싸움이 될 걸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뭐 지금 장외에서 저렇게 떠들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대 5로 그럼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결전을 붙을 때 그 말씀하신 전제가 네, 맞지 예.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5대 5는 맞는데 민주당 쪽은 초결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확장 전략을 쓸 겁니다. 근데 이쪽은 5는 맞는데 이 50%를 가지고 서로 지금 파이를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마치 피자처럼 4조각, 8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정당에서도 경선을 치르고 나면 경선 후유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당은 경선 후유증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대선은 지는 건데 그 다음에 누가 이 보수라고 불릴 수도 없는 이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이 수구퇴행 세력의 파이를 누가 선점할 것이냐. 아마 이런 주도권 다툼의 그 사파 싸움의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보 없는 전쟁을 할 겁니다. 그 지금도 저기 보시면 뭐 김문수, 윤상현 다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경선을 치를지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경선이 쉽지 않겠다 싶으면은 아예 한 명 정도는 나가서 장외에서 윤석열 후보로 뭐 국민 후보라고 이름을 낸다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분열되고 더 쪼개지는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거라서 저는 뭐 대선 국면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보완을 하자면은 이게 최근으로 가까이 오면서 더 이제 심해진 현상인데 일단 첫째로 착시가 있긴 있습니다. 착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여론조사에. 근데 이 착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이제 리바이벌은 안 하겠습니다. 예. 착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 정당 지지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으로 이제 오면 올수록 이 어떤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좋아서 야 국민의힘 지지해 이렇게 답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이 답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지지해라고 이제 답하는 분들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을 지지해라고 답하는 분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무리 뭐 개판을 쳐도 민주당이라는 팀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답해버리는 응답하는 요청이 저는 상당히 이제 늘어나는 그러한 시대적 경향이 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지금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진영 논리가 꽤 강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영의 지지를 대선 후보가 대권 주자가 얼만큼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이 보수 유권자층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탄핵이 될 것인데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인데 그러면 첫 번째로 탄핵이 인용된 것은 정당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갈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수 유권자층 전체 중에서도 지난번에 뭐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만 보수 유권자층 전체 중에서도 윤석열은 탄핵될 수밖에 없었어. 그건 인정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층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권 주자라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아쉽고 안타깝고 뭐 이런저런 점이 뭐 야당이 뭐 너무했고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긴 하지만 윤석열 탄핵은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결국은 하는 대권 주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보수의 파일을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상대편에 있는 김문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탄핵은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이 보수 유권자층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열된 채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요 조건을 극복할 거냐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다른 큰 진보 진영에 해당하는 다른 이제 정당들의 지지율이 어느 후보한테 가느냐의 문제가 지금은 빠져 있어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이
이 지지율이 이제 좀 흩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쪽 진영은 범민주당 진영은 이재명 후보가 뭐 최종적인 후보가 될 것이냐 우리 여기도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니까 제가 이 시점에 확정적으로 뭐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이 후보로 모이는 에너지가 보수 진영보다 훨씬 더 강할 거 아닙니까? 구심력이 훨씬 더 강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이 정당 지지율이 뭐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뭐 요걸 가지고 대선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논리 구조를 그냥 가져오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제가 거죠. 하나만 보탤게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때 정당 지지율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갤럽 기준입니다. 10월달에 34대 34 민주당 국민의힘 똑같고요. 34대 33 민주당이 1% 앞섰고요. 32대 35 국민의힘이 3% 앞섭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5대 5였어요. 네. 근데 실제 결과 어떻게 나왔냐? 이제 강서구 하나의 예지만 56대 39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진교훈 후보 지금 구청장 됐고 당시 김태우라는 아주 엉망인 후보를 갖다가 공천을 해가지고 이 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정당 지지율은 그때도 붙어 있었어요. 지금도 네. 붙어 있습니다. 총선 때도 붙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대선이라는 건 인물 경쟁력과 구도거든요. 그리고 바람인데 뭐 바람은 말할 것도 없죠. 국민들이 지금 내란 진압에 간절히 원한 열망이 있고 인물도 이재명 대표와 누군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구도죠. 여기 이재명 대표 혼자 나오는데 이쪽은 각자 주도권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나오더라도 내부 결집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강서구청장 사례가 여기는 적용이 안 될까요? 저는 강서구청장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그 좋은 표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